한잘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24번째 시간은 남충우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구소정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 남충우입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네, 공자가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공자가 예수를 만나다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자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 왔는데 나의 60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자에 이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지요. 이런 지혜는 제 삶뿐만 아니라 저희 후대에도 귀중한 선물이 될 거라 생각해요. 사람의 성공은 지식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고와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로 공자와 예수로부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공자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조부님의 유교 사상은 완고하다 할 만큼 대단하셨죠. 유교 예절과 격식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손이 아닌데도 가문의 장손이 가세가 기울자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셔와 5대조까지 9분의 제사를 모셨죠. 거의 매월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신은 기일 당일 자정에 제사를 시작해 닭이 우는 새벽에 마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졸려서 힘들었죠. 저는 논어나 맹자를 읽지 않고도 유교 제례를 통해 생활 속에서 이미 공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법도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그러면 유교 사상이 후대인 손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성장하며 비바람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의 이념 가치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바르게 성장합니다. 저는 유교의 근본인 충효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런 사상이 삶의 가이드가 되었죠. 우리는 해방 후 산업화,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선진국 대접을 받으려면 미래를 책임질 손주들도 조상의 이념과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교 사상의 뿌리는 어디인가요? 성경은 2000년 전 기록이지만 논어 맹자는 그보다 500년이나 앞섰죠. 그런데 성경 속의 진리는 논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자님 출생은 한반도에서 가까운 중국 산둥성인데 은나라 후손이었죠. 은나라는 우리의 선조인 동이족이 세운 나라였고요. 그러면 공자의 뿌리가 우리와 같다고 봐야지요. 공자의 기록인 논어는 우리 민족의 경전이라고 봅니다. 그 이념과 가치는 2000년 이상 자리 잡아왔고 조선조 600년 동안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신부나 목사도 유교의 경전인 논어를 알아야 진정한 종교 지도자가 됐다 하셨을 정도입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럼 요즘 손주들이 공자를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에는 제사나 차례, 성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유교의 경전보다 제사나 차례를 간소하지만은 정성스럽게 차려 지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성묘를 갑니다. 조부님이 80년 전 전통 한옥인 훈정제를 수리해서 자식들이 활용하게 꾸몄고요. 조상님 산소도 마을 뒷산 명당을 찾아서 재단장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에는 성묘도 할 겸 봄, 가을 가족이 모입니다. 어린 손주들이 즐겁게 전통 예절을 접하는 현장 체험 학습이 되는 거지요. 또 손주들이 삼국지, 사자소와 명심보감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친해지게 하지요. 강요는 되도록 안 합니다. 네, 참 좋네요.
네, 손주들이 유교의 전통에 더 익숙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교는 사상이지 종교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상이나 어른을 모시는 것도 부족해 보여요. 전통적으로 불교가 역할을 했는데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종교도 다원화되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종교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매일같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종교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종교는 믿음이지요. 인간의 부족함과 실수를 종교가 채워주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아쉬운 점은 신앙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58세에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손주들이 공자와 예술을 함께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같이 신앙을 늦게 가져 후회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합니다. 공자의 철학을 생활 속에서 익히면서 초등학교 때는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의식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하나 해도 자연스러워지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격식이 있는 의식이 더 잘 먹혀 들어갑니다. 영세명을 수시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막내 손녀는 여권도 영세명 아이린 남으로 되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종교 의식처럼 지속적이고 주기적이어야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평생 교육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유교와 종교에 이어 할아버지로서는 또 무엇을 해주시나요? 저는 몇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고향집 훈정제 이야기나 아들이 유학했던 미국 조지아주 미네소타 이야기, 첫 영성체, 여행을 같이 해 손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책과 사진첩을 출간했지요. 그 외에도 제가 평소 생각하는 나라 격정을 몇 권의 책으로 펴냈습니다. 훗날 제 책과 사진첩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 상상하고 구상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아버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손주들의 학교 공부나 과외 활동은 아들 며느리가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몫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어떻게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실 수 있었나요? 아들 둘은 40대이고 며느리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요즘 젊은이들이죠. 손주는 4명입니다. 아내는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 크리스찬임에도 유교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제가 제사를 모셔야 하니까 제사를 기피하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까지 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조상님의 고향집 수리에도 고생하며 앞장을 섰고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집에서 자란 우리 아들들은 아빠의 생각을 잘 따라줍니다. 자연히 며느리들도 그렇게 호응을 하고요. 결국은 가장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끌어 왔느냐에 따라 참여 분위기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겠네요. 끝으로 양육의 지혜를 정리해 주세요. 우리는 전통과 정통성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이어가려면 종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녹여내야 하고 본인에게 득이 된다 생각해야 공부하고 따르겠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수없이 읽게 한답니다. 우리의 뿌리인 유교 가치를 놓치면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기독교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유교 정신이 있음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억만금의 자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손주들에게 공자와 예술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상속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손잘TV 이번 연륜의 양육지혜는 남충우 편으로 공자가 예수를 만나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